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투자 계약서에 담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어서 투자계약서 2의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션 1에서 아마 전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계약서의 구성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투자계약서에 체결하실 경우에 기본 조항 내용 및 체크하셔야 될 내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게는 5개 또는 6개의 주제로 편제가 되게 됩니다. 아마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류주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에 그 주식에 관한 특별한 내용에 관한 사항들이 아마 두 번째 장으로 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제1장과 2장의 내용이 주식 인수계약서의 기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될 투자자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제3장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거래 완결 이후에,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신 이후에 투자자들끼리,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떤 지분의 처분에 관한 합의사항들, 결국 주주 간 합의사항이 주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편제가 담기게 되고, 5번째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조항들, 아마 이해관계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유의 깊게 체크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계약의 일반 조항이 있게 되는데, 계약의 일반 조항은 어느 계약서나 일반적으로 갖는 편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구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살펴보실 때 기업 입장에서 어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정하고 어떤 기업 가치를 투자자와 협의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조문은 신주의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투자 조건을 협의를 한다고 일컫게 되는데, 액면가 얼마짜리 회사이고 우리가 이번에 액면가의 몇 배로 한 주당 얼마로 발행을 한다, 이런 발행가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일이라는 걸 정해서 투자자와 어떤 기업 사이에 어떤 투자금이 유치되는 기일을 정해서 그날 투자금이 납입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 투자자는 여러분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런 관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을 발행 조건인 신주의 발행 조건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행 조건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이 납입되기까지 시간적으로는 간극이 분명 발생을 합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넣는 사이에 아까 세션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정관에 이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그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해서 투자자는 납입 기일날 투자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 조건의 충족은 기업이 하셔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벤처기업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기업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지적재산권을 어떤 개인 창업자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는 개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지적재산권들을 회사로 이전할 것을 또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조건은 어떤 그 기업의 상황 또는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선행 조건을 어떤 걸로 담아야 될지를 투자자 측과 기업이 협의를 해나가시면서 담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술과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번에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기업의 상태에 대해서 과거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런 내가 진술한 내용들이 하자가 없고 정확하고 허위가 없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과 보증은 정확해야 되고 만약에 허위나
거짓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진수가 보장 위반으로 인해서 이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간혹 실수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실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회사의 자료를 투자자에게 다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에는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소송건이 한 건이 있었고 그 자료를 투자자에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진수가 보장해서 우리 회사는 소송이 없다라고 만약에 진수가 보장을 하시게 되면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과 보장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진술과 보장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보장 조항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래 완결 전 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통 이제 거래 완결이라는 개념은 투자금 납입일을 거래 완결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투자금이 납입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이 계약상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이 계약이 종결되지 않고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없었던 걸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계약 조항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 완결 전에는 이 투자 계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법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투자금이 납입된 이후, 그러니까 거래 완결 이후에는 사실 주식 인수 계약 자체는 해제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론적으로만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완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납입되는 날입니다. 근데 투자금이 회사의 계좌에 들어온 날, 투자금이 죽음이 납입된 날을 거래 완결일이라고 통상 일컫게 되고, 법률적으로는 거래 완결된 죽음 납입일 다음 날이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가 완결된 이후에는 거래 완결만으로 단순히 종료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해야 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를 해야 될 의무, 등기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주 명부에 투자자를 주주로 기재하는 것, 그리고 가끔 필요한 경우에 주권 실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확인해주는 그런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게 일반적인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조문 정도가 통상적으로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장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내용은 투자금을 납입받기 전에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과,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 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어떤 기업의 일주당 가치를 투자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종류주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식으로 받는 방식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보통주로 받는 게 있고 주식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벤처금융의 투자 계약서는 보통주 투자 계약도 일부 차지를 하지만은 종류주 투자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게 되고, 그 대표적인 어떤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담기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의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익 배당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먼저 많이 결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업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금융 투자계약서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의결권을 가져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배당 우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익배당 우선권이라는 내용은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배당 우선율만큼 먼저 이익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포되어 있는 계약 조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익배당 우선권 관련해서 협의를 하실 때 고민해 주셔야 될 내용은 배당률, 우선 배당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우선 배당률을 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발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자와 원만하게 어떤 배당률에 관한 협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선 배당률 관련해서 또 하나 유의하실 내용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개념은 이익 배당과 관련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배당을 우선 배당률만큼 하지 못했으면은 차년도에 다음 연도에 그 받지 못한 만큼을 누적적으로 해서 배당을 우선해서 받는 게 누적적 우선주의 개념입니다. 또 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의 배당이 우선주의 배당보다 더 높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서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을 경우에 그 우선주가 보통주와 동등한 주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개념입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벤처금융투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해외에도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일반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 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 조항에서는 일단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상과 청산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창업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는 사실 출생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권리 능력이 상실되게 되고 사망 이후에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상속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자연인의 사람의 어떤 과정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창업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해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인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 이후에 이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진 자산에 관해서 청산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 이제 이게 해산과 청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산은 법인이 소멸하는 결의이고 청산은 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이라고 함은 이 청산을 할 때 채권자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먼저 다 갚고 나머지가 있을 때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때 보통주보다 청산 우선주주가 먼저 배분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청산 우선권의 내용입니다. 청산 우선권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M&A, 경영권의 변동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이 당해 회사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청산 우선주주가 이 당해 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준청산권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고 혹시 이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 조항이 만약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계약서에 담긴다라고 하면은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또는 우리 정관과 이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협의를 진행하시면은 조금 실수 없이 바람직한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나 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 조항은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전환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벤처 금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전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벤처기업은 사실 기업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연구 개발을 전제로 해서 어떤 초기 기업을 창업을 하시게 되고 어떤 미래 가치는 매우 높지만은 어떤 매출이 나지 않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어떤 고전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기업가치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일단 기업이 산정하는 기업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전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당해 기업의 투자가 어렵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잠정적 가치로 산정을 하고 그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되 만약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은 당해 기업의 기업가치를 일주당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투자자가 가짐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고전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너무 낮은 밸류이거나 투자가 어려운 단계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전환권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또는 기업과 투자자가 이 위험이라는 걸 나눠 가짐으로써 투자가 가능해지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의 조정, 결국 일주당 가치의 조정을 하게 되는데, 벤처금융은 결국은 이 전환권을 통한 기업 가치의 조정이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권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협의하셔야 될 내용은 이 전환권의 개별적인 조건들입니다. 어떤 투자자와 기업이 이 개별적인 어떤 전환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 개별적인 전환 조건 자체가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와 협의를 나가셔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 가치가 어떤 투자자의 설정한 조건에 의해서 너무 낮아진다. 예를 들면은 뭐 1주당 10만 원에 있는데 매출이 얼마가 안 되면은 갑자기 1주당 뭐 3만 원이 된다, 4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율의 큰 폭의 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창업자의 지분이 대폭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상정을 하시고 어떤 지분율까지 예상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권 자체를 부인하는 계약만을 추구할 거는 아니고, 전환권이 포함된 투자를 유치하는 게 어떤 벤처 금융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일 수는 있지만은 개별적인 전환 조건에 관해서는 살펴보고 투자자와 합리적으로 협의 조율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상환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주식은 처음 발행할 때부터 당뇨회사가 법률과 회계적으로 산출된 상환 이익이라는 게 있으면 이익으로서 소각할 게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환권과 관련해서는 상환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상환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상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최근의 경향입니다. 여러분들 종류주식으로서 상환전환 우선주가 벤처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유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업의 단계별로 이 부분은 달리 볼 문제입니다. 보통 벤처 기업으로서 중기, 후기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전환 우선주 형태의 투자 유치 방식이 가장 많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환권을 삭제를 해서 보통 전환 우선주 형태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투자를 유치하시는 기업의 어떤 발전적 단계에 따라서 투자자와 합리적으로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이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합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해나가시면은 큰 실수가 없는, 큰 무리가 없는 계약서가 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식 인수의 기본 조건들에 대한 합의 사항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주식 인수 계약서는 이렇게 체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 이제 회사가 벤처 금융으로서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정형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이분의 유치한 투자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게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벤처 금융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아마 협의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가급적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용도를 조금 운용자금으로서 폭넓게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자금 운용의 편의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이전 및 경업의 금지 조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어떤 다른 동종 업종을 한다거나, 또는 창업자가 A라는 기업을 창업을 한 이후에 B라는 기업으로 동일 업종을 한다거나, 또는 기술을 외부의 제3자에게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조항을 두게 되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원의 지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벤처금융투자계약서는 권고적으로는 임원의 지명보다는 뭐 참관인 정도를 두는 걸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입니다. 이 동의권의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벤처금융투자계약서 같은 경우에 중후기 기업으로 갈수록 어떤 기업이 부담하는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시드 단계의 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동의권의 범위나 협의권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동의권의 범위를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이 동의권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주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투자 계약서에서 개별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 및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고 사항들이 너무 많으면은 기업의 또 다른 업무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특히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약서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기업 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이제 시드 단계, 초기 기업,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경우에 간혹 가다가 어떤 상장 의무나 그런 것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 이내, 뭐 7년 이내 상장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기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상장과 관련해서는 상장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어떤 신사 약정 비슷한 약정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완화시켜서 협의하시는 게 바람직한 어떤 협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회계 업무 감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계 업무 감사권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벤처 금융의 펀드들이 어떤 정책 자금 투자를 받아서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펀드 자체적으로 업무 감사권을 갖도록 일반적으로 또 출자자들이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어떤 이 실무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거를 개괄적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거보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보다 조금 의무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업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의권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서 어떤 투자자와 그 기업의 단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주시면은 가장 어떤 기업에 부담이 없는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은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조항은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펀드입니다. 펀드이다 보니까 어떤 회수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갖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콜옵션이라는 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시면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이해관계인한테 혹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도록 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가끔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제한 규정입니다.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금융은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을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처분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수라는 동반매도 요구권과 같이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을 할 때 투자자의 주식을 같이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주주간 합의 사항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보통 벤처금융에서는 일반적 계약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맨 마지막 태그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사항은 간혹 가다가 벤처금융 계약서 중에 드래그 언론이라는 어떤 동반 매각권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반대로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창업자의 주식을 같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만약에 수용을 하신다라면은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약서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조항들입니다. 아까 이제 제 세션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조항은 외형적으로는 투자자가 많은 권리를 갖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열된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는 약간 제한적인 권리들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전제로만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요건이 되어야만 회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제한들을 받게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사유의 범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귀책 사유,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아마 기업 입장에서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협의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주의를 전제로 한 어떤 책임 조항에 관한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연배상금과 관련해가지고는 권고적으로는 사실 어떤 투자 원금의 15%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또 통상적으로 10%에서 20%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자와 어떤 기업 이해관계인이 협의를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배상금률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 조항을 보시면은 과거 벤처금융의 투자 계약서는 이해관계인한테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요구하는 투자계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경우에 수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관계인이 어떤 투자의 유치와 관련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 부담 부분은 최소화해서 책임 규정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6장의 내용은 계약의 일반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로 갖춰야 될 일반적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중간에 있는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조항입니다. 아마 투자자들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양수인이 이 본 계약상의 주의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반적으로 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벤처금융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항이 꼭 필요한 조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인이 다 승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의 범위가 넓어져서 부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되는 주식의 양과 양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협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 부분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를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투자계약서의 어떤 개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의 어떤 투자 단계별로 이에 알맞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초기 기업에게 상환 전환 우선주보다는 전환 우선주를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후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환 전환 우선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투자 계약서에 담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의 어떤 비판이나 배제보다는 이 제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기업이 협의하셔야 될 사항들, 예를 들면은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초기 기업이 과도한 의무 부담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겁니다. 이런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투자자와 기업이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투자자도
기업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 계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